올해 새로 의대 입학한 학생들은 1,500명 넘게 증원된 규모에서 들어왔고 만약에 학생들이 다시 수업을 듣는다면 내년엔 또 증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증원은 또 따져봐서 하겠다는 거고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국민의 좀 신뢰성이 굉장히 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또 이런 안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발표에 대해서 많은 또 시민단체, 예. 환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또 많은 또 관련된 국민들께서도 반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 현장이 워낙 좀 급박하고 정말 정부로서도 좀 충격을 받은 게 2025년도 정원된 의대생들조차도 지금 이제 수업 거부를 하니까 예. 괜히 건드려가지고 의료의 생태계만 파괴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 정말 필수 의료 붕괴, 오히려 지역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막무가내식으로 총선 전에 2,000명 발표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뭔가 레토릭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아주 나쁜 경험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져요. 지금 학생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심한 소통이 필요한데 예. 지금 들어온다고 해도 24학번, 25학번 같이 더블링돼서 7,500명이 지금 40개 의과대학에서 특히 지방대의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모든 의대생이 3월에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하여 총 3,058명으로 정부에 건의하셨습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입학 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정부와 대학은 하나된 마음으로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여러분이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석중 전 의원님.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조건을 달았지만 다 의대생들 24학번, 25학번 다 다시 수업 거부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면 원래대로 증원하지 않는 걸로 돌아가겠다. 내년에 이제 신입생 의대 뽑을 때는 3,000여 명 규모로만 원래대로 뽑겠다. 과거대로. 결국에 이거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시더군요. 결국 정부가 의대생을 못 이긴 거다. 의대생한테 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정부가 사실은 뭐 좁게 보면 뭐 의료계의 어떤 요구를 뭐 100%다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모양새 그러니까 갖게 됐죠. 증원급여가 사실 0으로 된 거잖아요. 예, 원래대로 예, 가겠다니까. 예, 원래대로 된 것이죠. 뭐 그런데 이제 정부로서는 뭐 정부 부처 내에서도 굉장히 좀 경론을 뭐 주고받았다고 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그리고 정부가 최종적인 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현직 그 임상 전문의들 특히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2025년도에 뽑힌 어떤 의대생까지도 지금 이제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참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더 이상 이런 의료계와 대립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가는 지금 국민들의 이런 어떤 그 건강권 내지는 지금 현재 의료 어떤 실상에서 앞으로 그 이런 어떤 전문의가 양성되는 이런 과정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치명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런 안을 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까지 정부가 물러난 어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꼭 좀 의료계에서도 특히 뭐 전공이라든지 의대생들이 좀 호응을 좀 저는 하기를 좀 바라고 특히 이번 어떤 결정 어떤 과정에서 좀 못내 좀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처음부터 참 정부는 어렵지만 워낙 그 의료계가 여러 좀 단체들이 좀 많아서 어렵지만 더 많은 의료계와 좀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좀 정지 작업을 좀 더 많이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못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료계에서도 빨리 정부의 제안에 저는 호응을 좀 해야 된다 봅니다. 오늘 마침 신영 전 의원께서는 전문의이시니까 이 의료계 쪽 상황도 많이 들으시는데 오늘 이 교육부에서 밝힌 조건이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해야 된다. 그 전제가 있다.
근데 그러면 전원 복귀하지 않을 경우는 다시 2,000명 증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병원에서의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발표는 100%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건 아닙니다. 조건부로 들어오라라고 의대생들을 압박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수업을 들고요. 거부하지 말고 들어와라. 예. 학교를 다녀라. 지금 24학번, 25학번이 현장에 없지 않습니까?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예. 26년도 정원은 그러면 원점 제로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그대로 너네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는 건데 그 증원 0으로 가겠다. 원래대로 늘리지 않는 걸로 가겠다. 예, 26년도는 그렇고 27년도는 이제 추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조금 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오늘의 이주 장관이 발표할 때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뭐 총장협의회, 학장협의회와 같이 논의해서 어느 정도의 중재안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현장에서의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의 반응은 특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부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정원에 대한 건 얘기했는데 필수 의료 패키지 그리고 의료 개혁이라고 발표한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반발이나 거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 오늘 저 발표에도 의대생들 수업 거부는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생들은 돌아올지도 모르겠지만요. 대부분의 그러면은 리더급에 있는 의대생들의 중심에 있는 친구들이 이 오늘의 발표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느냐 했을 때는 좀 비토의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네. 뭐 어떤 이 서로의 의견 충돌 떠나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새로 의대 입학한 학생들은 1,500명 넘게 증원된 규모에서 들어왔고 만약에 학생들이 다시 수업을 듣는다면 내년엔 또 증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증원은 또 따져봐서 하겠다는 거고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국민의 좀 신뢰성이 굉장히 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또 이런 안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발표에 대해서 많은 또 시민단체, 예. 환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또 많은 또 관련된 국민들께서도 반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 현장이 워낙 좀 급박하고 정말 정부로서도 좀 충격을 받은 게 2025년도 정원된 의대생들조차도 지금 이제 수업 거부를 하니까 예. 뭐 전공이야 또 그렇다 치더라도 야 이거는 진짜 그 뭐 정부로서도 진짜 감당 못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저는 그런데 저도 그 공무원할 때 의료 업무도 오래 하면서 정말 저도 그 필수 의료 육성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래서 지금 그 어려운 의료 현장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의 어떤 과실 책임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법안도 발의한 사람으로서 지금 더 이상 의료계 특히 전공이라든지 의대생이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서는 국민들로부터 또 의료인들이 저는 굉장히 오히려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이 안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저는 호응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전 절대적으로 의료인들 입장에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이 어제 좀 나온 거 있어요. 어제부터 얘기가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대로 오늘 발표가 이루어진 건데 여당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학생들을 빨리 학교에 복귀시켜서 의료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고 학부모도 좋고 의과대학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홍석준 전 의원님.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 여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뀐 겁니까 그럼? 지금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가 붕괴될 그런 어떤 위기에 있는 것이고 당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지금 군대에 가는데 군의관이 예를 들면은 뭐
1년에 한 700명 정도 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사태를 맞이해서 군대를 가자는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병으로. 아니 군의관. 군의관으로요? 예. 아, 한 군의관으로. 2,000명, 3,000명 정도 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수요는 한 7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연쇄적으로 의대 교육 전공이 그리고 군대까지도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오래되면은 정말 그 의료인의 어떤 양성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려웠던 군기까지도 초래될 연쇄 군의관- 파급 효과가 굉장히 군의관도 많이 우려된 필요한데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다 타지를 빚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육지책을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금. 신영 의원님 이렇게 되면 그럼 처음부터 왜 2,000명이었냐 늘리는 인원이 이거 또 다시 질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정부가 명확하게 정부 실패, 괜히 건드려가지고 의료의 생태계만 파괴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 정말 필수 의료 붕괴, 오히려 지역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막무가내식으로 총선 전에 2,000명 발표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뭔가 레토릭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아주 나쁜 경험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져요. 지금 학생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심한 소통이 필요한데 예. 지금 들어온다고 해도 24학번, 25학번 같이 더블링돼서 7,500명이 지금 40개 의과대학에서 특히 지방대의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없고 무조건 조건부로 우리가 3,000명으로 제한할 테니까 들어오라라고 협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얘는 지난 1년간의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가 너무 크게 깨졌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 정부가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정말 불신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쉽게 들어오는 게 참 녹록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특히나 24년도 학번이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 이 친구들이 6년 이후에 의사가 배출되는 2030년에 의사가 거의 제로로 배출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6년 후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가 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차근차근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들어와라. 요즘 세대는요. 그렇게 투박한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사직 전공의들 이미 의료 현장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했습니다. 필수 의료의 전공의들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태계 망가진 거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일단 정부는 뭔가를 하나 던진 셈이 됐는데